네, 이렇게 청명한 하늘에 코스모스까지 활짝 피면서 가을이 더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망과 함께 경주 여진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진 소식부터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어제부터 경주에서는 여진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진이 이렇게 끝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잠시 주춤하는 걸까요? 네, 지난 수요일이죠.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규모 3.5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부 시민이 대피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쌓여 있었던 에너지가 좀 많이 분출이 됐던 것인지 목요일 새벽 6시 이후부터 36시간 동안 여진이 한 차례도 발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저녁에 규모 이 정도에 되는 여진이 재개를 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거의 대부분 사람은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이고요. 현재까지 발생한 여진은 총 428회 관측됐습니다. 네. 지난 12일 밤 규모 5.8의 본진 이후에 끊임없이 여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36시간 동안 여진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서 이뤘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부에서는 지진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기상청도 여진이 하루 넘게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아직은 지진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전문가들도 강도가 센 여진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주 여진이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SNS를 통해서 이제 지진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요. 일본에서 예측이 된 그래프라면서 바로 오늘 큰 지진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규모 5.8이라는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강한 지진이 그것도 내륙에서 발생을 했고 또 잇따라 강한 여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심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 지진 예측 그래프에 대해서 말해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프에 의하면 12일에 지진 발생을 예상을 했었고 바로 오늘 또 한 번의 강진이 한반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진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그래프의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 일본이 이런 기술을 정식적으로 가졌다고 하면 지난 4월에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물론 미리 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비과학적인 자료에 현혹돼서 필요 이상의 불안에 떠는 것은 좀 피해야겠습니다. 그 밖에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숭어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아예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당히 신기하고 이례적인 현상인데 앞으로 연구가 좀 잘 돼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날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이제 바람이 제법 좀 선선해졌는데요. 글쎄요, 오늘 날씨부터 저희가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네, 요즘 주변을 보면 가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코스모스도 활짝 폈고 네. 또 하얀 메밀꽃도 하나둘씩 피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서 이제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전국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기온이 28도, 대구는 27도까지 올라서 한낮에는 좀 다소 덥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해가 진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날씨가 맑을수록 낮에 쌓여 있었던 열기가 밤에 구름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건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겉옷 챙기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은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한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바깥 활동하시는 데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은 중부, 수요일은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요즘인데요. 앞으로 남은 가을 날씨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네, 기상청에서 3개월 기상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은 이번 달처럼 예년보다는 기온이 다소 높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달 같은 늦더위까지는 아니겠고 10월에 평균 낮 기온이 20도 안팎이니까 23도에서 25도 정도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깥 활동하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다음 달에도 맑은 날이 많으면서 낮 기온이 다소 높은 만큼 일교차가 그만큼 커집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겠고요. 11월 역시 맑고 건조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중반에서 후반에는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에는 기온 변화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크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강한 한파가 한두 차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파가 시작되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수가 있겠고요. 올겨울 날씨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동태평양의 수온이 떨어지는 라니냐 현상인데 이 라니냐 현상은 올겨울 동안은 중립 또는 약한 강도를 보일 것으로 보여서 한반도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이 태풍 어디에 있고 또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어제 오전 9시에 괌 인근 해상에서 제17호 태풍 매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매기라는 이름 상당히 좀 친숙하게 들리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이고 물고기를 뜻합니다. 참고로 태풍은 아시아와 또 태평양 국가에서 각 10개씩 이름을 제출을 하는데 우리나라와 북한이 제출을 해서 한글로 된 태풍 이름은 20개나 됩니다. 예. 네, 현재 약한 소형 태풍인 매기는 시속 70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대만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아마도 다음 주 초반 대만 남동쪽 약 700km 해상까지 진출을 하겠고요. 주 중반에는 중국 남부지방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예측대로라면 대만과 중국은 지난 14호 태풍 무란티에 이어 또다시 태풍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중국 남부로 태풍이 향하게 되면 열대 수증기 일부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수요일쯤 전국에 비가 예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태풍의 위치와 세력에 따라서 이 비구름에 영향을 다소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